네. 네. 준비 다 됐나요? 가만히 있어보자. 그럼 누가 먼저 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도 이게 피곤한가 보네요. 지금 눈이 아른아른거리네다. 최동익 후보님, 저희들이 뭐 도와드릴 거 있으면 누가 와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앞으로 나가셔서요. 예, 보조자 허락하겠습니다. 말씀 시작하시면 카운팅 하세요, 이분은. 네, 됐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십시오. 저는 현직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최동익입니다. 동작구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9% 승리한 곳입니다. 그러나 지난 3번에 걸친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가 패했습니다. 따라서 2017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탈환해야 할 곳입니다. 저는 새누리당 후보를 꺾을 수 있는 확실한 후보입니다. 첫째, 철세대 토박이입니다. 동작을은 나경원 후보를 비롯하여 연고가 없는 정치인들이 거쳐간 곳입니다. 따라서 동작 국민들은 이런 철새 정치인들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본가가 동작구이고 저 또한 숭실대학교와 대학원에서 7년간 수학하였고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둘째는 금수저 대 흑수저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사학 재벌의 딸로 태어난 대표적인 금수저입니다. 저는 운전기사의 아들로 태어나 의료사고로 한쪽 다리와 시력을 상실한 중복 장애인입니다. 장애를 지니고 세상의 벽을 넘기 위해 수많은 고난과 도전을 경험한 흑수저 중에 흑수저입니다. 셋째, 친일 행보대 자주 민생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자위대 창설 기념 행사에 참석하였고 위안부 협상 찬성 발언 등 친일파적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반면에 저는 2015 세계군인 체육대회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고 초청하려는 계획을 무산시켰고 또한 일본의 방위를 위한 사드 배치를 중국과의 무역, 민생을 고려하여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외에도 저는 승리의 카드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장로교 소속 목사입니다. 반면에 나경원 후보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새누리당 지지 기반인 지역 교회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오로지 서민 편에서 일해왔습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송파 세모녀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교수, 변호사, 의사, 고위관료, CEO, 직업정치인 등 금수저들로 구성된 국회에서 저와 같은 흑수저가 있을 때 대한민국 국회와 정치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서민과 함께 서민 속에서 정책을 만들고 서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게 해주셨습니다. 자, 허동준 후보. 준비된 소품이 있군요. 네, 준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은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준비하십시오. 네, 시작하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30년 동작사랑 허동준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면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는 저희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격려 메모부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빠에게 잔소리쟁이 아빠, 헐크처럼 세져서 꼭 이겨. 우리 아이가 선거를 앞둔 아빠를 걱정하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역시 동작을 지역에서 그동안 함께 당원 활동을 했던 당원들과 저를 격려하고 지지해 주시는 지역의 유권자들의 마음입니다. 저는 지난 2009년 사고지역위원회였던 동작을 지역위원회 직무대행으로 와서 당 조직을 복구시키고 2010년 지방선거를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역위원장으로서 치렀던 모든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게 우리 당원들과 함께 권리당원의 날 등을 통해서 소통하고 그 소통의 힘을 바탕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2년 만에 동작구청장을 당선시켜서 동작의 수건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정책 대안을 검증하고 대안들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현재 각광받고 있는 현충원 둘레길이라든지 마을버스 안심기가 버스를 도입해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작을의 새누리당 후보는 아마도 나경원 의원이 될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개인적으로 인지도도 높고 그리고 개인적인 역량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팀플레이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시구위원들과 구청장과 함께 동작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정책대안과 청사진을 그려왔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또한 동작의 문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과 함께 정보사 개통에 따른 사당로 확장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과 함께 지역의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고등학교 이전 유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활동을 하는 키맨이 바로 허동준입니다. 허동준의 개인적인 지역 활동에 따른 여러 가지 지지 기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마음들이 모아져야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동작을 지역은 주민들의 현안 문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교육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전시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복지 문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충존서라는 마을관리사무소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석동의 일반계 고등학교 유치 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노동의 가치가 보장되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작의 문제인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싶습니다. 저희 동작은 2000년부터 수많은 전략공천으로 당원들과 지역의 민심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이런 민심을 모으기 위해서 지난 시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불출마 선언으로 당에서 양보를 요구했을 때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다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저에게 지금부터 일할 기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출퇴근 시간길과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만났던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부족하지만 이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후보님 잠깐 나오셔서요. 강희호 후보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끝난 거.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런 실수를 하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예, 저도 이게 보통 마라톤이 아니라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네, 이 앞에 X 표시 앞에 써주시면 되고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십시오. 강한 희망과 용기, 동작 발전의 신영현진 강희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아래로부터 성장한 덕선이 친구, 태기 친구, 응팔 세대의 선두주자입니다. 검증된 실력과 전문성,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동작에 꼭 필요한 도시계획 전문가로서의 소양도 갖춰왔습니다. 저는 동작이 키운 인재입니다. 30대 국회와 서울시위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젊다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뛰어왔습니다. 제가 시위의 의정활동 2년간 집중해서 맥쿼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하철 9호선, 우면산 터널 모두 해결했습니다. 요금 인상을 막고 세금 3조 2천억과 최근에 우면산 터널에서 1,500억의 세금을 아껴낸 장본인입니다. 저보고 오세훈 저격수라고 합니다. 오세훈의 나쁜 주민 투표를 막아냈습니다. 오세훈의 시장직을 걷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1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라고 하는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서울시장 초선과 재선 두 번의 선거에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제가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도에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70만의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김상곤 교육감이 했다면 서울시에서는 저 강용이 해냈습니다. 저는 40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께서 다녀오신 미국 차세대 지도자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한국 대표로 다녀왔습니다. 당에 대한 헌신과 기여도 있었습니다. 손학규 문재인 대표로부터 당대표 표창을 받았습니다. 정치 혁신과 세대 교체, 정치 문화 혁신에 대해서도 앞장서 왔습니다. 뉴파티 위원으로서,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으로서 뛰어왔습니다. 저는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도시전공 박사로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등단 시인으로서 감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인문학적 감성의 조화가 필요하고 소통과 공감의 정치에 최적화된 인물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제가 의정활동 계획은 맥커리와 같이 사회 공공성을 지켜내고 불평등은 줄여내는 거에 집중하겠습니다. 강남 4구는 강남 허구에 불과합니다. 동작은 동작만의 발전 전략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용 후보님, 저 상자를 가지고 최동희 후보님한테 가서 번호를 먼저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네. 네. 본인도 하나 선택해서 네, 잠시 앉아 계세요. 예. 이건 역순으로 하는 거라서 강희용 후보부터 답변을 하셔야 돼요. 몇 번 뽑으셨죠, 강희용 후보? 38번이요? 38번, 예. 38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주의 극복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본 것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30초로 좀 잘라주세요. 지역주의 극복 방안은 결국에는 국회 의석의 조정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당에서는 석패율제라든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제안해 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의 근간에는 무엇이 있냐면 자기의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을 하나밖에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다양성, 우리 정당으로서는 지역의 다양성대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들이 당 내부의 당원 당규를 통해서라도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동준 후보는 몇 번? 19번입니다. 19번이요. 미국에서 시작됐던 금융위기의 원인, 그 원인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번 한 40초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그 탐욕스러운 그리고 정부로부터 규제받지 않는 그 투자 자문사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수한 개인들을 희생시키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은 미국은 기축통화로서 달러를 발행하는데 무제한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이제 화폐제를 넘어가는 그러한 미국의 절대 세계 강국으로서 경제 운용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전혀 경제 정책적으로 통제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 자체가 특히 대한민국 같이 미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에서는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금융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바뀌려면 선한 관리자들이 여러 가지 중충적인 감시 체계를 거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었었습니다만 그 정도면 참 잘하신 거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최동희 후보님 24번이었었나요? 24번입니다. 네, 24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해당되겠죠. 정당 운영에서 있어서의 민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뭐 정당 쪽은 제가 원내에 있다 보니까 국회에 관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저희가 당론이라는 거를 모아나가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국회의원 300명은 각각의 의원들이 입법기관을 대표하는데 이런 당론을 모아가면서 어떤 전체적인 의사를 요구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그런 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고, 바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자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개파라는 소규모의 어떤 집단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 바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당의 민주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후보 상대로 질문 답변 받는 시간이거든요. 질문하실 분 좀 질문해 주십시오. 네, 강희용 후보한테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누구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십시오. 강의원 의원님께 질문하겠는데요. 네. 지금 그 응팔 세대라고 얘기하시면서 앞으로 그 젊은 세대의 대표가 되시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일자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 일자리가 좀 구조적으로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예, 일단 응팔 세대에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팔 세대는 사실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과거의 운동권과 결별하는 포스트 486 세대이고요. 문화적으로는 신해철, 그 다음에 서태지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당에는 이 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게 된 것이고요. 일자리 문제 상당히 심각합니다. 일자리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에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왔지만 대기업은 고용 없는 성장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낙수 효과라는 것을 기대했지만 이번에 OECD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더 이상의 낙수 효과는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를 튼튼하게 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을 주는 제도가 강제적으로 시행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즉 800만에 가까운 비정규직 자리가 좀 더 안정적인 자리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에 있을 때 비정규직 정규직화 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께서 6천 명의 자리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한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우리 의원님들 또 질문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허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구하고 시를 중심으로 많이 일을 해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 이제 원내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전국 그러니까 국가적인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복지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 담배세를 인상을 하면서 담배값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알코올, 그러니까 그 술에 대해서도 주세도 올린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담배세도 그렇고요, 그 주류세도 그렇고 국민보건 차원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올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또 민감한 문제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또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복지 차원에서 주류세를 올려서 돌릴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담배세 인상을 보면 담배세를 인상해서 그 재원 배분 자체를 보면요, 건강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금연을 이렇게 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예산 배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과연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런 정책 하나하나를 펴나가면서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굉장히 서민들한테 민감한 문제고, 과연 처음에 추구했던 정책 목표가 선량하게 그대로 진행되겠는지, 그거는 결국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혜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네, 마이크가 되네요. 제가 간단하게 그냥 세 분들한테 같이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상대당 새누리당 후보가 여러분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센 후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정말 새누리 상대방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비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 지역 출마를 고민하면서 과연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을 때 저는 새누리당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난 11월부터 일주일에 새벽 기도를 17번을 나갑니다. 주일날 새벽 기도 포함해서 예배를 한 7번을 나가고요. 한 11월부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 그 새누리당 거의 1색에 가까웠던 지역 교회들에서 이제는 예를 들면 저를 특성을 시켜주기도 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도 하고 해서 공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바로 그 새누리당의 지지 기반인 그런 교회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는 그동안 어르신들이 굉장히 그 새누리당 지지 기반으로 알고 있었는데 60여 번 넘는 경로당을 다 방문을 해보니까 오히려 제가 장애인이라는 거를 보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들하고 또 교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최동희 의원님이 프리젠테이션 하시면서요, 많은 부분을 노출시켰습니다. 실은 오늘 제가 준비해서 일부러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거든요. 나경원 후보인데요. 왜 그러면 총선 승리는 못하고 지방선거를 이겼을까요? 총선을 앞두면서 계속적으로 저희 당은 예측 가능한 공천 시스템을 갖지 않았습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후보자를 배제하고 전략공천을 하면서 당원들의 마음과 민심이 떠났기 때문에 응집된 힘을 폭발시킬 수가 없어서 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심사위원들께서 잘 고민하셔서 우리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오세훈을 잡은 사람입니다. 이번에 꽁 대신 닭 잡으러 나경원 잡으러 왔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작구에는 동작구민들이 낙후된 도시 환경 상당히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어느 때보다 도시계획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제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을 하면서 동작구에 대한 마스터 플랜도 준비해 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야권연대입니다. 야권연대가 필요한 이유가 결국 정치를 하셨던 분들이 서로 나눠졌을 뿐이지 동작구 민심은 이미 하나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아시다시피 지금 그 강력한 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아니면 두 분이 나중에 경선에 나가셔서 한 분이 만약에 공천을 받으신다면 그때 좀 서로 협력해서 선거운동을 잘 해나가실 수 있는지 좀 다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짧게 그냥. 예스. 저는 지난 730 때도 당의 결정에 깨끗이 승복했습니다. 이번에도 깨끗이 승복할 것이고요. 만약에 저 대신 다른 후보가 되신다면 제가 발벗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노력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은 다 떠났지만 저는 선대위원장도 맡고 제 사무실까지 다 내주고 선거운동 일선에서 비를 맞고 뛰었습니다. 그런 노력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처음 배운 말이 선당 후사였습니다. 그거를 여태까지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정신을 계속 기를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도 좀